안녕하십니까, 홍 수장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는 명중구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지난주 상철군이 내용에 대해서 AS를 할까 했다가 이 명중군의 질문 속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겠나 싶니다. 명중군이 춤을 군대도 가야 하고 하는데도 우리 명중군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벌어서 살아왔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문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명중군이 지금 최대 고민은 취업입니다. 이번 주는 명중군의 질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명중군을 아저씨가 추천하는 음악을 하나 먼저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아일랜드 뉴에이지 음악 엔야라가 반지의 제왕 삽입곡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엔야가 불렀다고 알고 있는 아디무스라고 하는 음악이죠. 근데 원래 이 엔야가 아디무스를 부른 게 아니고 영국 웨일즈 출신의 작곡가인 칼 젠킨스라고 하는 음악가가 만든 음악, 여기 자막에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칼 젠킨스 아디무스라고 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길 바랍니다. 칼 젠킨스 아디무스라고 하는 음악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외롭거나 우울할 때는 항상 음악을 통해서 조금 반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명중군도 지금 상당히 우울해하는 거,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과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명중군은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칼 젠킨스의 아디무스를 들으면서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더라도 이런 음악적 요소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으면서 견뎌내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이 음악을 아디무스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명중군을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에게 아저씨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 명중군 같은 부류들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빠도 일하시고 엄마도 일하시고 아무리 집안에서 거리를 해서 유지를 해 나가더라도 명중군이 생활하면서 환경에서 부딪히게 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다른 친구들은 부모들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에 빗대어서 자신은 부모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못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그러한 경쟁 체제조차도 끼어들지 못하는 자신이에 대한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이런 명중군에게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저씨가 영상으로 청년들은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들 편드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는 애들 싫어합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해요. 이미 저 개인의 삶이란 건 50년이 넘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어왔고 나 혼자서 견뎌왔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하고요. 수많은 사람들, 다른 기성인들보다 더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부대끼는 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인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계층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 환경들이 주관적이고 개성적이고 확실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전부 그 환경에 물든 똑같은 사람들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일정 기간이 흐르다 보면 똑같은 주제, 똑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조금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명쾌한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게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나가는데, 누구는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부모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누구는 학교 가서 급식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아르바이트 해가면 자기 교통비 쓰고 급식비 내고 학용품 사고 군것질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조금이라도 시간 보내려고 그러면 그런 용돈들은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라는 걸 통해서 생성해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 아저씨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패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러한 자기 생활의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특혜라는 건 주어지지 않아요. 그 특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저씨 때 살아올 때는 부모가 잘
잘 살아서 부모들로부터 지원을 잘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혜라는 게 있었어요. 정보의 특혜, 그 다음에 진출의 특혜, 진입의 취업의 특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반 계층들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돈이 많거나 자기 환경을 떠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건이었어요. 그 정보라는 게. 근데 지금은 어떻죠? 4차 산업시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지고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때는 정보라는 걸 돈 가진 사람들만이 영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득권들만이 영유할 수 있는 건이었어요. 근데 이 4차 산업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정보라는 것은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가진 사람들은 돈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이익을 찾아 정보를 수집한다. 근데 보통 못 가진 사람들의 찾는 정보라는 것들의 수준을 보면 돈이 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찾는 것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투자적 목적이라든가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 당장 나한테 이익이 오, 지금 당장 돈이 생길 만한 거, 또 돈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들이 정보를 추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자기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고, 가지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 속하느냐, 취업을 하느냐, 그 속에 멤버가 되느냐. 가진 사람은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 일원이 되려고만 노력을 해요. 아저씨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Q&A를 통해 가지고 뭘 깨닫게 해주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은 아저씨 때처럼 대학을 나와서 취업하는 과정이 존속할 것이다, 그게 잘못됐다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어졌다고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와서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 시대가 되면 이미 그것은 먼 역사 속에 묻히는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시대 때는 모두가 스스로가 리더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아저씨 시대 때는 리더가 되려면, 내가 사장이 되려면, 내가 회장이 되려면, 내가 주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받쳐줘야만 하고, 그 경제력을 어떻게 잘 굴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루트들과 인맥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4차 산업시대 때는 그러한 정보들이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 있다고요. 돈만 없을 뿐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명준군 아저씨 얘기 이해했어요? 지금 4차 산업시대 때는 여러분들에게 돈만 없을 뿐이지 옛날처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취득할 수 있던 정보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득권들은 본인들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리드를 할까, 어떻게 주인이 될까, 어떻게 사장이 될까, 어떻게 회장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요. 또 그 자식들한테도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 근데 없는 사람들은 늘상 생각이 사회가 마련해 놓은 그런 틀에서 과정을 거쳐서 돈을 가진 사람, 리더인 사람, 사장인 사람들 밑에서 충성을 다 바치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길 원하는 꿈을 꿔요. 그걸 말해서 취업이라 그러는데, 아저씨는 취업이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신문이나 광고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1순위 고민이 취업이래요. 아저씨는 굉장히 듣기 거북해요. 취업이란 말은 앞뒤 다 자르고 대한민국 국민 청년 모두에게 노예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급여를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일, 내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을 대학 출신들 뽑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때는, 아저씨 때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담장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았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없었고, 아저씨 때는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되려 그러면 엄청난 뭐 인맥과 학력과 경제력과 수많은 종류의 갖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만 내가 그런 사람들 비슷하게 될 수 있었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면, 4차 산업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소용 없어진 시대예요. 본인이 리더가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고, 본인이 사장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러한 과정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근데 왜 안 할까? 왜 못 할까는, 스스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사회 구조가,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뉴스나 아니면 시중에 나오는 정보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3차 산업 때 존재하던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스스로가 리더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들은 현실이 아니다. 니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많고, 너희들은 감히 창업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니들은 사장 될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사회가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력서를 회사에 넣고 거기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아직도 존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반대로 그런 세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는 청년 여러분들은 취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할 생각하고 스스로 성장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딩을 할 줄 알아, 내가 편집을 참 잘해, 내 영상 사업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 정보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아저씨 때는 실행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아저씨 때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하나 찍는다 그러면 8mm 카메라 하나 사야 돼. 그러면 아저씨 월급에 2달치 3달치 집어넣어야 그 카메라를 살 수가 있었어요. 또 그 카메라를 그냥 돌리나요? 거기에 필요한 필름도 매번 사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했다 쳐요. 그걸 어디다가 어느 플랫폼에 올려놔야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다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아저씨 때 화질보다 10배가 더 강화된 화질이에요. 누구든지 이 영상을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익히면 되는데, 그러한 정보도 아저씨 때는 특정한 방송, 영화, 광고계의 디렉터들만 갖고 있던 정보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카메라를 다루는 용어들은 어떻게 되는지 스마트폰만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딱 영상을 만들었다 칩시다. 아저씨 때는 아까 말했듯이 플랫폼이 없다 그랬죠. 뭐 비디오 가게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 직접 영업을 하러 다니고 다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죠?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하는 무료 플랫폼들이 넘쳐나요. 여러분들 컴퓨터 가지고 옮겨 가지고 그냥 업로드만 하면 돼요. 근데 아저씨가 예를 들었지만, 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 시대 때는 1부터 10까지가 모든 게 돈이 필요했어요. 학생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명준군이 말했듯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걸 아저씨가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게, 과연 명준군은 이 스마트폰을 뭐하러 들고 다니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왜? 스마트폰 속에 명준군이 하고 싶은 사장이 되는 법, 본인이 돈을 어떻게 열심히 벌 수 있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큰 돈 들어가지도 않아. 아저씨 때 옷 파는 가게 하나 내려 그러면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천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몇백만 원 내가며 새벽에 가지고 물건 떼달라 그러면 또 돈 들어가죠. 그거 떼다가 임원 붙여가지고 가격표 붙이고 해갖고 놓고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대로 또 수익이 들어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그런 걸 출발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든지 옥션 들어가든지 신청만 하면 5만 원에 가입비 받고 누구든지 쇼핑몰 창업할 수 있어요. 아저씨 때처럼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일이 의상 보고 의상 떼다가 팔아요? 아니죠. 인터넷으로 도매로 넘겨주는 상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저씨 때는 새벽에 직접 가가지고 아저씨 물품을 떼왔다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부 떼버리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본인 책상 앞에서 모든 매입과 매출이 모두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명준군 그건 몰랐다고? 그러니까 명준군이 하고 싶은 것들을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놓고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예요.
근데 왜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그 자리는 없어진다니까요. 아저씨가 수년 전부터 그랬죠. 쌍용 자동차 저거는 진짜 없어진다고. 그러면 쌍용 자동차에 지금 취업한 친구들은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도 쌍용 자동차 취업하려고 지금 명준군처럼 대학에 편입해갖고 그래도 좀 번듯한 대학 나와가지고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다 입사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도 잘린다고. 작년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잘렸어요. 부서가 없어졌고 자기 보직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만둬란 얘기지. 그만뒀다고. 10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친구들 네이버 취업하려고 3년 내내 수능 공부해가지고 대학 입학해가지고 그 대학 졸업장 가가지고 면접 보고 네이버 입사했다고 좋아하고 팔짝팔짝 뛰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작년에 1000명 넘게 퇴출된 애들 중에 포함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4차 산업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취업이라고 하는 3차 산업시대 때 존재하던 그러한 생태계가 얼마든지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종지부 찍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4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사장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회장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 고민을 하고 그리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저씨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 명준군이 디자인을 공부했어도 디자인을 공부해서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명준군이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독립하고 스스로가 창업해서 스스로가 리더로서 세상과 도전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정상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영상을 보는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3차 산업시대, 아저씨 시대 때 쓰던 꼰대들이 쓰던 단어다. 우리 시대 때는 취업하는 게 아니라 독립한다. 스스로 성장해야 된다. 스스로 창업해야만 하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중심으로 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공부를 했으면 디자인 공부를 마치고 스스로가 취업할 생각은 말고 내 기술을 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팔지? 그리고 돈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명준군이 영상 편집하는 걸 좀 배우면 좀 더 대우를 낮게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남한테 돈을 받고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본인의 능력을 웹에 팔면 돼요. 나의 수준은 요 정도고 요런 수준이라도 나 필요해? 그럼 돈 줘. 내가 해줄라고 하는 이걸 우리 때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계약, 임시직, 그런 단어가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하게 느껴져야만 해요. 회사에서도 장단기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디자인을 쓰는 것보다 외주를 맡기거나 단기 상품에 대해서 의뢰하는 비율이 거의 90%, 100%에 가까워요. 옛날처럼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급여를 주고 회사에 출근시켜서 작업을 해내는 그런 회사들은 정신이 나간 회사들이고 3차 산업에 존재했던 사업들이에요. 4차 산업시대 때는 누구든지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일을 맡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거의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명준군이 취업을 한다는 말보다는 내 기술을 판다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럼 웹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요? 왜 아저씨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명준군 같은 경우에는 저 벼룩시장 같은 데 많이 찾아보잖아. 벼룩시장이 뭐지? 그 알바천국 같은 데 보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클릭해버리니 그럼 본인들 이력서 쫙 나와 있더니 그 사업장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회사 취직하세요 하고 연락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회사 요번에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요거 할 수 있겠느냐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고 작품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기간제 계약을 한다니. 그러니 일을 하는 디자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단기적인 작업과 일회성인 일거리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라고. 그럼 이렇게 변화된 사업 속에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아예 내가 주체적인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고 스스로가 기술을 판매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서 아예 성장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 때는 프리랜서가 당연한 거고 돈을 가진 자본가들도 프리랜서를 활용하려고 그러고 이용하지 자기 회사로
대학을 졸업한 디자이너를 뽑질 않는다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사장이야. 명준군이 디자이너 회사 사장이야. 명준군이 기업으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많이 받아. 근데 그러한 디자인 일이 그때그때 상품도 다르고 마케팅하는 방향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향도 다 달라질 건데, 일정한 해당 연도에 졸업한 일정 정도의 디자이너를 내가 급여를 주면서 쫙 앉혀놓고 그때마다 대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펼칠 수 있는 상상이나 창작 바운더리가 개인이라 굉장히 한정적이고 좁죠. 근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프리랜서의 디자이너들에게 그 특성에 맞게끔 이 작품을 맡기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이너들한테서 다양한 방법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 때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디자이너라는 사람을 뽑아서 급여를 주고 쓰는 시대가 아니고, 수많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디자이너들에게 개별적으로 개인 단기적인 작품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것들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효율적이고 수용성이 높고 활용 가치가 넓은 게 이 문화예술 세계예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진짜 옛날 마인드인가. 현실은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기간제 근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 계약 관계인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니라 자본가와 엔지니어 1대1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이 된다니까. 활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명준군은 취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스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느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의 디자인 분야에 스스로가 활용하고 공부하고 웹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자본가들에게 내가 이러한 능력고 내 이런 능력을 단기적으로 판매하고 저작권료만 챙겨 먹는 게 낫지, 훨씬 장기적으로 봐도 명준군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왜 남이 주는 월급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고 명준군은 떨어뜨려주는 일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5년 10년 동안 충성한들 그 후에는. 그래서 문화예술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는 취업한다는 말은 쓰지 마. 아예. 그건 말이 맞질 않아. 이 4차 산업에서. 그냥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내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 개체로 성장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칼 젠킨스의 아디무스 들으면서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스스로가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 것에 좀 더 중심적으로 두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본인의 능력을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명준군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군대부터 갔다 와. 군대부터. 이 새끼야, 무조건 군대 갔다 와야 돼. 지금 네가 다니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좋은 보직을 얻어가지고 그때 가면 네 나이에 군대 가면 너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 선임에가 있다고. 그때 가면 군대 생활 더 힘들어. 불편하고. 일찍 갔다 오는 게 좋아. 알겠어요? 아시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저씨가 결론을 내자면 명준군은 휴학기 내. 졸업 1년밖에 안 남았지만 휴학기 내라니까 내고 군대 갔다 와. 갔다 와서 취업할 생각 하지 말고 본인이 군대에 있으면서 현재 4차 산업시대 때 대한민국의 디자인이나 이런 영상 미디어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면서 내가 어떠한 기술을 익혀야 되겠구나. 스스로 기술을 익히고 알바 천국 같은 데다가 내가 이러한 학습을 했고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올려서 단기적인 일거리라도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스스로 풀어나가 해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또 그러면서 본인의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합쳐가지고 조합도 만들고 함께 일을 공유하고 활용해 나가면서 생긴 수익도 논아가고 하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4차 산업에 맞춰가지고 지금 개편하거나 만들어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고. 그걸 아저씨가 어떻게 일일이 이야기를 해주냐. 니들이 경험해 나가면서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까지 홍 시장이었습니다.